자, 이제 계정가방 회계 처리를 충분히 받고 이제 재무제표 전반적으로 결산을 마무리하면서 하는 이런 결산 수정 분계, 그리고 뭐 오류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겠지만 또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수정, 그리고 장부들 조회하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 여기 검정 방법 좀 교재 앞부분에 있죠? 예전에 봤던 건데, 자, 결산, 오류 수정, 장부 조회 지금 해가지고 뭐 재무제표 전반 부분에서는 여기를 이제 1번,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목차를 잡아봤어요. 그래서 결산에서 4문제가 나오고 오류 수정 뭐 2문제, 장부 조회 3문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점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뭐 크게 뭐 새로운 걸 배운다기보다는 재무제표를 마감하면서 어떤 결산 분기들이 끊기는지 뭐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재무제표 전반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자, 결산 수정 분계라는 게 뭐냐? 우리 기준에 계속해서 뭐 이런저런 거래들이 발생을 하면 거래 뭐 분계를 끊죠. 분계를 끊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발생 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죠.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그때 발생주의 회계 처리를 하기 좀 귀찮으니까 실무상 편의를 위해서 현금 받은 거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든지, 임대료 같은 거 뭐 받았는데 다수 그냥 수익으로 인식해버려, 내년치까지 포함된 거, 또는 보험료 같은 걸 줬는데 제대로 하려면 기간 안 보내가지고 뭐 처리를 해야겠지만 보험료 준 거 그냥 전부를 다 그냥 비용으로 인식해버리는 거야. 기중에는 바쁘니까. 이러면은 기중에 이렇게 돈을 뭐 받거나 돈을 지급을 했는데 기말에 와서는 이걸 발생주에 따라서 조정을 해줘야겠죠. 요 발생한 것만큼, 여기가 결산 시점이라고 보면 결산 시점까지 발생한 것만큼 뭐 비용 또는 수익이 인식되도록 조정을 해줘야겠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감가상각이나 우리 단기매매증권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일매일 결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감가상각도 결과적으로는 결산기에 해줘서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적절히 계산을 해줘야겠죠. 근데 이거를 뭐 맨날 수행을 해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뭐 그런 실익이 없잖아요. 이럴 시간도 없지.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결산 때 감가상각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죠. 뭐 다 그렇게 하지, 누가 감가상각을 맨날 치고 있겠어. 그리고 뭐 주식 시세, 주식 뭐 평가, 단기매매증권 평가 같은 것도 기존에 들고 있을 때는 뭐 그냥 가만히 있다가 결산 시점에 와서 적절한 평가 금액으로 평가를 해주는 게 보통이죠. 자, 그래서 발생주에 따른 재무상태 그리고 손익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게끔 조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결산 수정 분계를 하는 거다. 자, 그래서 결산 수정 분계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여기 앞에서 잠깐 보시면 목차에 잠깐 나오죠. 뭐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뭐 현금 과부족, 감가상각, 소모품, 가지입금이라든지 이런 임시계정들 없애주는 거, 기말재고 또 인식하고 매출원가 잡아주는 게 있고, 단기매매증권이랑 뭐 마이너스 통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선급비용, 선수수익, 이게 이제 시험에 뭐 자주 등장하죠, 이게. 자, 보면 이게 이연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선급비용 부분부터 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1년치 보험료 이런 비용을 기준에 한꺼번에 줬어.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잠깐만, 이 그림이, 자, 1년치 한꺼번에 120을 요때 줬어. 뭐 10월 초라고 보면 10월 초 1년치를 한꺼번에 줬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결산이 된 거야. 12월 말이 됐어. 그러면 요 3개월어치에 해당되는 이 30만큼만 비용으로 인식돼야 되고, 요 나머지 내년도 거 90은 비용으로 인식되면 안 되겠죠, 요번 올해 결산을 할 때. 그래서 요게 이제 단기분이고 요게 내년분이잖아, 차기분. 그래서 차기 보험료는 올해의 비용, 단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차기 비용, 차기분 90에 해당되는 거는 이거를 이연해서 선급비용 자산으로 계산해야 된다. 즉 단기분은 비용, 차기분은 자산으로 계산돼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념을 잡을 때 이연하는 건 이제 미루는 거예요. 비용의 이연하면 비용을 미뤄서 나중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다. 그래서 비용이 지금 우리 여기 차변에 왼쪽에 오는 거잖아. 그래서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왼쪽에 오는 자산, 현재는 자산으로 인식을 해준다. 비용을 미뤄서 나중에 인식하는 거고, 근데 차변에 오는 건 항목이니까 현재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자산 계정 과목은 선급 비용이다. 미리 지급한 비용으로서 자산에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선수수익도 똑같은 논리예요. 수익의 이연. 우리가 뭐 창고라든지 이런 걸 뭐 빌려주고 1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았어. 12월 1일 날에 120만 원을 한꺼번에 받았어. 그러면 120에는 차기 임대료 90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차기 임대료는 단기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차기분은 수익을 이연하여 선수수익 부채로 계산돼야 된다. 수익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 대변에 오는 거죠, 원래. 근데 수익을 이연하면 지금 수익이 아니라 나중에 수익으로 인식할 거니까 현재 지금은 부채로 인식해줘야지. 요 오른쪽에 오는 수익 대신 부채로 인식을 해줘야 되고, 비용을 이연하면 비용을 미뤄서 나중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거니까 현재는 자산으로 인식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수익을 이연하면 부채로 인식하는 거고, 비용을 이연하면 자산으로 인식하는 거다. 그래서 수익을 이연할 때는 미리 받은 수익이다. 그래서 현재의 수익은 아니고 미래의 수익으로 인식할 거니까 선수 수익은 부채에 해당이 된다. 자,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고 문제를 볼게요. 자, 손익계산서 당기수익 30이었는데 아래 것들이 반영이 안 됐었다. 반영한 후에 당기수익이 얼마냐? 자,
보험료 12만원이 계상돼 있었으나 해당 보험료 중 성급보험료 해당액은 3만원이었다. 성급보험료는 이제 성급 비용의 대표적인 유형이죠. 내년도께 3만원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손익계산서의 보험료가 지금 12만원이 돼 있는데 내년 거 3만원만큼은 성급비용, 성급보험료 비용으로 자산으로 잡아줘야겠죠. 올해 비용이 아니잖아. 그리고 보험료, 올해 비용 3만원만큼 날리고 이렇게 돼야겠죠. 그럼 보험료 비용이 지금 날리니까 이거는 단기순이익에 플러스 영향이 미치겠죠. 보험료가 3만원 줄어드는 거잖아. 그래서 성급비용 3만원, 보험료 3만원 이런 분계를 추가적으로 넣어줘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걸 반영해주면 단기순이익은 3만원 늘어나겠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2번 보시면 기말 손익계산서 계상된 보험료 얼마냐? 우리 보험료 지급액이 4만원인데 성급보험료가 만원이 계상이 됐다. 그러면 이것도 그냥 바로 보면 보험료 지급할 때 현금 4만원 줬겠죠. 그러면서 보험료를 잡았을 거야. 보험료 4를 잡았는데 근데 성급보험료 기말상태 재무상태표에 성급보험료를 잡았잖아. 만원. 성급보험료 잡았다는 거는 관련 비용을 날렸다는 거죠. 차기에 해당되는 비용이니까 성급보험료를 잡고 보험료 만원을 날렸다는 거니까 그래서 기중액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결국 4만원에서 만원 뺀 3만원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결산할 때 A, B의 회계처리를 맞는 게 뭐냐? A, 단기 발생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사무실 임차료 발생을 했대. 근데 돈만 아직 안 준 거야. 그러면은 임차료 비용을 잡아줘야겠지. 이렇게. 그죠? 임차료 비용을 잡아주면서 이건 이제 뒤에서도 배울 텐데 관련 우리가 나중에 줘야 되니까 부채가 잡히는 게 맞겠죠. 이런 자산을 날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가 지금 맞는 것으로 보이고 B는 단기 지급된 비용 우리가 비용으로 계상을 했는데 차기로 이월되는 보험료 올해 비용이 아니라 내년 비용이다. 내년 비용은 자산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잖아. 올해 비용 내년 비용이니까 올해는 자산으로 잡아주고 성급비용 잡아주고 그만큼 보험료를 날려줘야겠지. 그래서 성급비용 10만원 보험료 10만원 1번이 답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4번 보시면 수익의 이연 수익이 원래는 대변에 잡히는 건데 수익을 미뤘어. 수익을 미뤄야 돼. 그러면은 현재 수익이 아니라 현재 부채로 인식하고 현재는 부채로 인식한 다음에 나중에 부채를 없애면서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는 부채로 인식하고 나중에 부채를 없애면서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다. 그럼 이 부채 뭐야? 미리 받은 수익이니까 선수수익 얘가 되겠지. 미리 받은 수익이기 때문에 지금의 수익이 아니라 현재는 부채로 계상하고 나중에 부채가 없어지면서 수익으로 계상한다. 자, 뭐 기본적인 계정 과목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냐 묻는 거였고 비용의 이연 해당하는 거 뭐냐? 비용, 지금 비용이 아니고 차기 비용을 미뤄. 그럼 현재는 자산을 잡아야겠죠? 그럼 비용을 나중에 비용으로 인식되는 거고 현재는 성급비용 자산으로 잡아놓은 다음에 차기의 비용으로 잡을 거니까 현재는 성급비용 자산으로 잡아라. 그리고 뭐야 이거 거의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비용의 완전 똑같은 문제인데 근데 보기가 좀 다르네요. 여기는 성급비용 이렇게 계산해주고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죠. 비용을 미룬 거니까 현재는 비용 대신 성급비용 자산을 잡으면 된다. 다른 차변 계정 과목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7번 가와 나에 해당되는 계정을 보기에서 바르게 짝지은 게 뭐냐? 자, 수익의 이연 뭐야? 수익을 미룬 거잖아. 그러니까 현재는 부채를 잡아야지.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를 잡아줘야 되고 비용을 미뤘어. 비용을 미루고 현재는 성급비용 자산을 잡아줘야겠죠. 그래서 가는 리을 그리고 나는 디귿 뭐 이렇게 되네. 아주 그냥 간단한 개념 정도 체크를 하는 이런 문제가 많다. 대단한 계산이 별로 있는 대단한 계산하는 이런 문제는 잘 없는 것으로 보여요. 자, 수익과 비용의 이연 항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계속해서 기초적인 개념만 물어보는데 수익 이연 하면은 수익 대신에 여기 뭘 잡으랬어? 부채를 잡아야 되잖아. 부채는 선수수익 얘가 부채고 선수수익 그리고 비용 이연하면 비용 대신에 여기 자산을 잡아야 되니까 성급비용 자산 잡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객관식은 이렇게 단순하게 받고 실무 기출 볼게요. 1번 보시면 단계 납부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영업부의 보험료 선급액 우리 결산 수정 분기는 항상 이제 12월 말일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부 보험료 선급액 12만원에 대한 결산 분기를 해라. 보험료 선급액이니까 이거는 내년의 비용으로 될 거니까 현재는 성급 보험료 또는 성급 비용 잡아줘야겠죠. 그래서 얘 12만원 잡고 그리고 이미 비용으로 잡아놓은 거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선급액 부분은 내년에 보험으로 처리돼야 되니까 올해 비용에서 날려줘야겠지. 그래서 보험료를 줄여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쳐보면 12월 31일 자, 차변 3번 성급 비용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얼마야? 12만원. 그리고 보험료를 감소시켜야지. 그러니까 4 대변 보험. 자, 보험료인데 보험료 제조원가도 있고 판관비도 있고 다양한 원가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영업부 보험료니까 판관비를 찍어줘야겠죠. 그래서 이 좌표를 정확히 찍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판관비 찍으면 될 것 같고 판관비를 찍어주면 되죠. 분명하지 않으면. 근데 영업부라고 지금 대놓고 써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무조건 판관비를 찍어줘야겠지. 자, 2번 보시면
자, 그냥 7월 1일날 우리 지금 12월 결산하는데 7월 1일날 1년치 보험료 해가지고 보험 기간이 7월 1일부터 그 다음 년도 6월 30일까지 12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면서 전액 비용 계정 보험료로 처리했다. 이거 120만원 1년치를 전부 비용으로 계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는 지금 발생주에 따르면 올해는 60만원어치 절반만 비용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면은 여기는 그냥 뭐 120 숫자가 좀 단순하고 그냥 여기도 지금 6개월치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해놨는데 이거를 좀 헷갈리면 단기분, 차기분 이렇게 나눠서 단기분 60 그리고 차기분 60 그리고 얘는 비용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차기분 얘는 지금 차기분이니까 얘는 자산으로 잡아야겠죠. 상급비용. 근데 회사가 지금 120 전부 전액 비용 계정 처리했다라고 하니까 보험료 비용 계정을 떨어줘야겠지. 60만큼 떨어주고 그리고 성급비용 60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단기분, 차기분 요거를 딱 파악하고 시작하는 게 좋다. 그래야 실수가 적다. 자, 그래서 이거 뭐 입력을 해보면 자, 요 밑에다가 바로 입력을 해볼게요. 자, 3 성급비용 60만원이죠. 60만원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보험료를 날려줘야지. 4 보험. 자, 보험료인데 여기도 지금 어디라고 했어? 영업부라고 했죠? 영업부니까 영업부 보험료 어디야? 판관비로 잡아주면 되겠지. 60, 60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 자, 3번 보시면 자동차 보험을 10월 1일 갱신하고 보험료 36만원 보험 기간이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1년짜리네요. 다음 연도 9월 말까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전액 비용 처리했다. 전부 다 비용 처리한 거잖아. 36. 근데 발생주에 따르면 올해 비용은 자, 단기분은 지금 이게 3개월어치잖아요. 3개월어치니까 지금 보험료 36이 1만원 1년치니까 한 달에 얼마야? 한 달에 3만원이죠. 그럼 단기분은 9만원이 돼야 되고 차기분은 27만원이 돼야겠지. 이런 식으로 쪼개질 수 있어야겠죠. 근데 회사는 전부 비용 처리했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단기분 9만원만 비용 처리가 되잖아. 차기분 얘만큼은 성급비용 잡아주고 그리고 보험료 비용을 떨어야겠지. 또는 뭐 자산 잡아주고 비용 떨고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근데 봐봐. 근데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거 전액을 회사 여기서는 이제 비용 처리했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하는데 회사가 전액 성급비용 자산 처리했다 라고 하면 그럴 때는 결과적으로 요 틀은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단기분, 차기분 요거는 그냥 계속 불변이니까. 근데 회사가 전부 다 성급비용을 처리했다라고 하면은 근데 성급비용은 27만원 얘만 잡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경우에 성급비용을 9만원만큼 줄여주고 단기 비용, 단기 보험료 비용 9만원 잡아줘야겠지. 왜냐면 회사는 단기분 비용을 전혀 인식을 안 한 거니까.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처리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계가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전산회계 1급 가면은 이런 거 이제 보다 좀 더 자세하게 연습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 여기 비용 처리했다라고 했으니까 비용을 요만큼 날리고 그리고 차기분에 해당되는 거 자산으로 성급비용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분계 넣는 거는 우리 이미 해봤으니까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생략할게요. 4번 보시면 5월 1일 자동차 보험료 보험 기간이 여기도 지금 1년짜리네요. 90을 지급하고 전액 보험료 비용 처리했다. 이러면 자 여기도 보면은 단기분, 차기분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단기에 비용 처리될 거 그리고 차기로 넘어갈 거. 그럼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9개월어치잖아요. 9개월어치. 그러니까 90만원에다가 12분의 9 하면 되겠지. 9개월어치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1, 2, 3, 4, 4개월 빼야 되니까 8개월어치가 되겠죠. 12월 말까지. 자, 이런 실수를 여러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8개월어치만큼 이제 단계에 발생한 거니까 그럼 8개월어치는 6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100만 단위로 쓰면은 60이고 차기분은 30. 근데 회사는 90 전부를 비용 처리했다라고 했으니까 30만원만큼 비용 줄이고 보험료 비용 줄이고 성급비용 차기분에 해당되는 성급비용 30만원 잡아주면 되겠죠. 자, 여기도 이제 수정분에 넣는 건 좀 생략을 하고 앞에서 이미 했으니까.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주차장 임대료 480을 일시에 수령했다. 그리고 전액 선수수익으로 처리했다. 자, 480인데 지금 그런데 결산에 오면은 이게 지금 단기 수익으로 가야 할 부분과 차기분 이렇게 좀 나눠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7월 1일이니까 딱 절반 내면 되겠네. 단기 수익은 240이고 차기 수익은 또 240. 근데 회사는 지금 전부 480 전부 지금 선수수익 부채로 처리했다라는 거잖아요. 단기 수익 처리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임대료 수익을 단기에 잡아줘야겠죠. 단기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선수수익 잡아놓은 거만큼은 날려줘야겠지.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줘야 단기의 비용 수익 제대로 잡히고 그리고 480 부채로 잡아놨던 게 깎이면서 240만 부채로 잡혀있게 되겠죠. 그래서 회사가 지금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잘 보고 그에 맞춰서 수정 분계를 끊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거는 분계를 한번 넣어보면 자, 12월 말일자 여기서 좀 삭제 좀 할게요. 실제 시험 볼 때 이렇게 막 삭제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이제 뭐 배우는 단계니까 시험이 아니고 보시기 편하게. 자, 12월 말일자 와서 지금 3 선수 수익 날려야죠. 선수 수익 얘만 뜨고 240
그리고 수익 잡아주는 거 4대변, 임대료, 임대 이렇게 자동으로 꽂히면 불안하니까 임대료 했더니 자동으로 휙 꽂혔죠. 이렇게 되면 뭐 이상한 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임대 요 정도만 치면 메뉴판이 뜨는데 임대료 수입도 있고 임대료도 있고 뭐지? 근데 계정 코드를 한번 보시면 뭐 400번대 이거는 우리 임대료 수입 여기 매출이죠. 매출 부분에 있는 임대료 수입이니까 뭐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라면은 이게 이제 매출에 들어가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뭐 그런 회사를 지금 상정하지는 않으니까 우리 전표 904번 여기 가볼게요. 계정 과목에서 보면 900번대가 어디야? 쭉 보다 보면 여기 계정 코드가 이렇게 박혀 있죠. 계정 체계 여기 해가지고 쭉 내려오다 보면은 영업외 수익 쪽 901번부터 영업외 수익이네. 그래서 904번 임대료 뭐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입력하는 게 적절하다. 그래서 904번 얘를 입력해 줄게요. 일반 904번 얘를 엔터. 자, 이런 식으로 선수 수익 날리면서 임대료 수익을 계상하는 이런 수정 분계를 넣는 거다. 자, 6번 보시면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 중 기간 미경과분이 30이다.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이자 수익을 인식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자 수익을 감소시키고 기간 미경과분이라는 거는 이제 내년에 다음 연도에 인식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결산인 현재 이건 내년에 기간이 경과할 예정이기 때문에 부채로 잡으라는 거지. 선수수익 이연시켜서. 그래서 같은 금액 30만원 이렇게 꽂으면 된다. 그래서 얘도 분계 처리를 요 밑에다가 쳐볼게요. 같은 날짜는 계속 12월 말이니까 3 차변 이자 정도만 치고 이자 수익 30을 줄이는 거죠. 30을 줄이고 선수수익 잡는 거니까 4대변 선수 수익 이렇게 이자 수익을 줄이면서 선수 수익 잡아주면 된다. 자, 그래서 수익 비용이랑 수익 이연 부분은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